축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낭만. 어느 구단, 감독, 플레이어, 그리고 축구를 진하게 사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낭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돈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현대 축구에서 낭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고의 낭만의 시대는 아마도 퍼거슨 경이 이끈 클래스 오브 92 멤버들이 주축이었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컴, 긱스, 스콜스 등 맨유 유스 출신들로 구성된 클래스 오브 92. 퍼거슨의 압도적인 리더십 아래 그들은 팀워크로 똘똘 뭉쳤고 98-99 시즌엔 트래블, 이후 리그 3연패의 업적을 이루죠. 특히 챔피언스리그 결승 추가 시간에 보여준 대역전극, 이른바 캄프누의 기적의 스토리는 낭만 그 자체였죠. 그런데 앞서 맨유엔 더 감동적인 일화가 있었습니다. 1958년 2월 6일 원정 경기를 다녀오던 맨유. 그러던 중 항공기가 이륙 시도 중에 추락했고 44명의 탑승자 중 23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선수 8명, 스태프 3명 포함이었죠. 클럽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당시 참사에서 살아남은 바비 찰튼경 등을 포함하여 유스들을 주축으로 10년 후 이들은 1968년 유러피안컵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픔을 딛고 참사 10년 만에 유럽 정상에 오른 스토리였죠. 리버풀 역시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드라마가 많은 구단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스탄불의 기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AC 밀란을 상대로 고전하며 전반에만 3골을 먹힌 리버풀. 그런데 극적으로 후반에 3골을 몰아치며 동점,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우승하며 대역전 드라마를 썼죠. 이 역전극이 더 호응받는 이유는 당시 밀란의 스쿼드가 굉장했기 때문입니다. 카카, 셰브첸코, 네스타 등 월드스타 군단이었거든요. 그보다 앞서 사실 리버풀의 리그 첫 우승도 감동적이었습니다.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리버풀. 지금의 리버풀과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랬던 리버풀은 2019-20 시즌 무려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감독은 위르겐 클롭. 오래 기다렸던 팬들에겐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아스날 최고의 낭만의 시즌은 인빈서블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그 12위까지 떨어졌었던 아스날은 당시 비교적 무명의 비영국인 감독이었던 아르센 벵거를 감독에 임명하게 됩니다. 벵거는 과학적이고 진취적인 방식으로 선수들을 관리했고 젊고 유망한 해외 선수들을 발굴하여 획기적으로 스쿼드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2003-4 시즌 38경기 무패 우승이라는 리그 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며 우승하게 됩니다. 앞서 아스날엔 2번의 전성기가 더 있었답니다. 그중 아스날의 황금기를 열었던 허버트 체프먼. 대표적으로 그는 1930년대 초반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번호 등판 시스템을 도입시킨 인물입니다. 혁신적이었던 전술과 훈련을 바탕으로 아스날을 잉글랜드 최고의 클럽으로 이끌었었죠. 그 외에도 가장 최근 토트넘의 유로파 우승, 5000분의 1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레스터시티. 구단마다 낭만 가득한 감동의 스토리가 존재하죠. 중소 구단들의 낭만 스토리들도 굉장합니다. 분데스리가의 우니온 베를린의 경우 피로 세워진 구단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2008년 당시 재정난을 겪던 우니온 베를린. 약 2,300여 명의 팬들이 홈구장 재건축 공사에 팔 걷어붙이고 직접 참여했었죠. 당시 독일은 매혈이 합법이었는데 팬들이 헌혈로 경기장 공사 자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정말 피로 세워진 구단이라는 별명이 전혀 아깝지가 않죠. 이런 낭만적인 순간들엔 몇 가지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언더독의 승리 혹은 불리한 상황을 이겨낸 극적인 반전. 반대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단단한 팀워크로 위대한 업적을 세운 경우도 있죠. 언제나 그 중심에는 명장과 리더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드라마입니다. 지난 경기에 대한 복수 같은 스토리 말이죠. 이렇게 낭만은 순수하게 비상업적인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낭만은 강력한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의 우승은 즉각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EY 회계법인에 따르면 지역 경제에 1억 4천만 파운드의 부가가치와 지역 일자리 2,500개를 창출했다고 해요. 세수도 7,800만 파운드나 증가시켰습니다. 작은 도시 레스터가 축구 하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룬 거죠. 맨유는 퍼거슨 시절부터 글로벌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8월 뉴욕 증시에 상장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팬이 많은 클럽으로 홍보되며 스폰서십이 쏟아졌죠. 맨유의 연간 매출은 1992년 2,500만 파운드에서 퍼거슨 임기가 끝날 무렵엔 약 1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아스날은 인빈서블 시즌 이후로 에미레이트와 스타디움 명명권 계약으로만 약 1억 파운드의 스폰서십을 체결합니다. 당시 잉글랜드 최대급 단일 스폰서 딜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에미레이츠를 벵거가 지은 집이라 표현하지만 정작 그는 하이버리 스타디움은 내 영혼이고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은 내 상처라고 언급한 바 있죠. 리버풀은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재무제표상 매출 5억 3,300만 파운드로 클럽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하죠. 우승 상금과 더불어 중계권 수입, 신규 스폰서십 계약 등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경우 손흥민으로 인한 아시아 시장 개방이 컸습니다. 챔스 준우승, 거기에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최초 득점왕을 기록하며 파급력이 더 커졌죠. 유니폼 수입과 컨텐츠 및 중계권, 아시아를 타겟으로 한 스폰서십이 활발해졌죠. 앞서 우리나라는 2002년에 이런 경제 효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관광 등의 효과를 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나라가 4위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에 축구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던 국민들까지 모두의 이벤트가 되는 성과를 만들었죠. 정부 추정에 따르면 당시 고용 창출은 약 43만 명, 경제적으로 26조 원의 효과가 났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낭만의 경기와 시즌들로 인해서 팬들이 생겨나고 그 팬들은 길게는 세대를 거쳐 그 구단에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과장되게 말하자면 하나의 낭만이 이후의 구단을 지속적으로 먹여 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과 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대 축구는 돈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나 그렇듯 많은 곳에만 많은 게 문제입니다. 슈퍼리치 구단들이 정상급 선수와 감독을 독식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란 더 어려워지고 있죠. 결국 돈이 승리한다는 것이 가시화되면서 낭만을 많이 잃은 게 사실이죠. 이런 이슈를 제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FFP죠.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맨시티의 경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115건의 재정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강력한 변호인단을 앞세워 오랜 시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죠. 반면 에버튼이나 노팅엄은 FFP 위반으로 승점 삭감 징계를 받았는데 말이죠. 해당 기간에만 시티는 3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구단은 더 이상 지역 기반이 아닌 글로벌 사업체가 되면서 비즈니스 논리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중동 등의 자본이 투입되며 더욱 가속화되었죠.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팀과 선수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적이 잦아진 것도 사실이죠. 팬들이 바라보는 선수의 충성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과거엔 말디니, 푸요, 라이언 긱스와 같은 원클럽맨들이 존재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그만큼 경기가 많아진 것이 덜 낭만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엔 경기 시청 환경도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았고 경기 자체가 비교적 많지 않았으나 지금은 아니죠. 항상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되면서 희소 가치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낭만은 축구의 영혼, 돈은 축구의 피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낭만 없는 돈잔치는 팬을 감동시킬 수 없고 돈 없는 낭만은 지속되기 힘들죠. FFP와 같은 규제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통하여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여야 재밌으니까요. 축구에서의 돈과 낭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